반갑습니다. 치롱고 3학년 학생들. 오늘은 뭐 앞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좀 바쁘네. 이런 수업을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물질 하나하나의 분자 수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수업을 한 3번 정도 하고 문제풀이 뭐 1시간 정도 요래 해야 되는데, 이런 수업 3번 중에 한 번 했죠. 앞에 어제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해당 과정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TCA 회로 했었고, 그지? 그래서 오늘은 예상하는데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인 산화 반응이랑 그 다음에 뭐 발효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이제 포도당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리고 포도당만 단당으로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과당이라든지 갈락토스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해갖고 58페이지 있는 내용, 요거랑 뭐 저해제, 요 정도까지만 뭐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3번 중에 오늘이 이제 2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발효 수업과 문제풀이 일부,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제 세포과 발효가 다른 단원이었는데 이게 합쳐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덩치가 커졌습니다. 이번 단원에 해당하는 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제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산화적인 산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세포호흡은 총 3단계를 거쳐야 된다라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해당작용.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여기 해당작용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피로부산이라고 했지.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어제는 이 둘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산화적인 산화 반응. 요거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작용은 뭐였냐면 포도당이 뭐로 바뀌었어? 피로부산으로 바뀌더라. 피로부산으로 바뀌면서 생성될 수 있는 에너지는 EATP,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게 E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로부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가 이제 세포질이지, 그죠? 여기가 이제 세포질이고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피로부산이. 그럼 이 피로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로 바뀝니까?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었었지, 그죠? 이 아세틸 코에이로 바뀔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빠져나갔어요? 또 개수로 한번 맞춰볼까? 얘 두 분자로 바뀌는 거지, 그죠? 두 분자로 바뀌고, 두 분자로 바뀌고, 그지? 그래서 이 CO2가 빠져나가더라. 그리고 이제 이 아세틸코에이 같은 경우에는 이 옥살아세트산이랑 만나가지고 이 시트르산으로 바뀌고, 이 시트르산은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이 석신산, 이 푸마르산, 이렇게 이제 TCA 회로가 돌아가더라. 이렇게 TCA 회로가 돌아갔을 때도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졌었지, 그지? 우리 CO2 빠지는 게 어디였냐면 여기에 이 CO2 빠졌었고, 이쪽에서도 이 CO2가 빠졌었고, 그 다음에 시트르산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만들 때 이 NADH, 이쪽에서도 이 NADH, 이쪽에서는 이 FADH2, 이쪽에서는 이 NADH 이렇게 빠져나갔고, 이쪽에서는 특이하게 또 뭐도 만들어졌다. 이 ATP도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면 해당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 ATP 그리고 이 NADH가 만들어졌었고, 우리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A 회로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ATP부터 하자. 여기 ATP 만들어졌지, 그죠? 이 ATP 만들어졌었고, 8 NADH 만들어졌었고, 이 FADH2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O2도 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CO2가 빠져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물질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TP라든지 NADH, 뭐 FADH2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어제도 이제 소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여기에 만들어졌던 NADH, FADH2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인데 이제 3단계로 들어가면 얘는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지, ATP로 바뀔 수 있는 물질이라고 했었어,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원래 수소가 없는 상황에서 수소를 지금 달게 된 상황인 거잖아, 그지? 수소를 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당 과정과 피로부산 산화및 TCA 회로에서 환원이 된 거야. 수소를 얻게 된 거였었어.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전환 과정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없는 상황에서 수소를 얻게 됐기 때문에 환원이 됐습니다. 이 환원된 게 어디야? 세 번째 단계의 이름이 뭐여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 사실 이 둘에서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NAD 플러스가 뭐 된 거예요? NADH로 환원이 된 거고, FAD라는 물질이 FADH2라는 걸로 환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1번하고 2번은. 그러면 이 두 물질은 이제 3단계로 들어가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산화가 일어나면서 뭘 만드는 거? 인산화, ATP를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3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NAD, H가 뭐로 바뀐다? NAD 플러스로 바뀌고요. FADH2가 FAD로 바뀌면서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TP가 다량 만들어지는 거다. 그게 이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죠? 여기서 ATP를 만든다. 그러면 잘 봐봐. ATP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도 ATP 만들었지. 해당 과정에서도 이 ATP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TCA 회로에서도 이 ATP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이 ATP와 여기에서 3단계에서 만들어진 ATP가 만들어지는 원리랑 효소들이 달라. 3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뭐라 그랬냐면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 그랬어. 이런 물질들이 1, 2단계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들이 산화가 되면서 ATP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3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걸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단계인 해당 작용과 2단계인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이 ATP는 뭐냐면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 여기 적을까? 3단계에서 만들어지는 ATP를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면 1단계와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ATP를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포도당당 만들어지는 다량의 ATP 중에 여기 1, 2단계에 해당하는 이 4ATP 같은 경우에는 기질수준 인산화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한 28ATP 정도 만들어지는 얘는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3단계에서 가장 많은 ATP를 만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질수준 인산화 반응이 뭐냐면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인산화 반응과 기질수준 인산화 반응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럼 이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은 옆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소가 하나가 있고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인산을 달고 들어왔었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 얘가 이제 효소입니다, 그죠? 얘가 효소고, 효소 E, 효소 E고, 효소 E인데 어떠한 기질이라는 게 기질 S라고 적으면 되는데 인산기를 달고 들어오고 이쪽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ADP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기질이 들고 있는 이 인산기가 어디에 갖다 붙는 거야? ADP에 갖다 붙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효소가 있고 기질과 ADP, 인산기가 그 효소에 결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이 여기서 만들어진 ATP는 기질로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효소 기질의 그 기질입니다. 이해가 돼서 효소 기질의 그 기질로서 만들어지는 게 이 ATP가 여기 1단계에서 만들어진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진 이 ATP와 여기 2단계인 TCA에서 만들어진 이 ATP 같은 경우에는 효소에 붙어가지고
들어왔던 기질에서 인산을 받아가지고 ATP를 만들어진다 해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4ATP를 만드는 것은 뭐다?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다. 어제 했던 내용과 하나의 개념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거 잘 기억하고요. NADH와 FADH2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지, 그치? 나중에 우리 광합성에 가면 광합성에서도 ATP를 만들어요. 광합성에서도 ATP를 만드는데 그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ATP는 또 광인산화 반응이라 그래. 빛을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인산화 반응이라는 게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3번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3번 산화적 인산화 반응 전자전달계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전자전달계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자전달계 이렇게 이제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은 내가 공간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뭐를 기준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기준으로 내막을 기준으로 뭐 상하라고 하자. 상하의 이제 공간이 하나는 막간강이고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일 겁니다. 그죠?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 수소가 왔다리 갔다리 전자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수소를 줬다 뺐었다 하면서 이제 저게 어떠한 물질이 산화가 되고 거기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내막에서 일어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내막을 기준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공간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당 과정에 의해서 ENADH가 만들어졌었고 피로부산 산화 및 TCA 회로에서 뭐 만들어졌냐면 8NADH랑 EFADH2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죠?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야. 이렇게 만들어졌어. 지금 내가 적는 2, 8, 2, 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한 분자당 만들어질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뭐부터 시작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NADH와 FADH2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만약에 1피로부산당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1이고 얘는 6이고 얘는 4고 얘는 1이 되는 거겠지. 그지? 아니죠. 1피로부산당이라면 얘는 없지, 그죠? 해당 과정 이전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4고 얘는 1이고 나도 헷갈린데, 그죠?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을 했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NADH와 FADH2의 개수는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 그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외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외막은 좀 작게 그릴까? 이중층이니까 이렇게 이중층까지 그릴게. 얘가 외막이고 얘가 내막은 좀 크게 그릴게. 너무 크나? 내막은 좀 크게 그릴게. 요가 이제 내막입니다. 내막이다.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이 요래 되겠지, 그죠? 얘도 좀 작지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내막, 요가 이제 내막, 여기가 외막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 공간에는 뭐가 있었어? 방이 되는 거고 내막 안쪽은 뭐가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이 되는 거겠지. 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2단계인 TCA 회로랑 TCA 회로 플러스 피로부산의 산화가 여기 이 공간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림은 이제 5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두 개야. 그지? 외막하고 내막이 있는데 내막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아주 많은 막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우리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들이 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뭐 사이에 탄수화물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안쪽으로 뭐 콜레스테롤 같은 이제 스테로이드도 존재를 하지만서도
주된 막의 구성 성분은 인지 이중층의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했었다, 그죠? 막이 이제 이게 막 단백질이 이렇게 껴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도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그래야 되고 여기 그래야 되고 아무 데나 그래야 돼. 여기 껍질이가 있고 여기는 와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큰일 났네. 옆으로 좀 더 가야겠는데. 이렇게 있고 이건 또 안 되겠다.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막 단백질 아주 많이 존재를 하지, 그죠? 한번 보면 얘 막 단백질을 보통은 이제 막 단백질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있는데 보단계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한번 말해보면 얘는 NADH 산화 효소고요. 막 단백질이 효소잖아요, 그죠? 근데 막 단백질이면서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NADH 산화 효소고, 얘는 FADH 산화 효소고, 얘는 유비퀴논이고, 얘는 사이토크롬 C 원컴플렉스 복합체고, 얘는 사이토크롬 C고, 얘는 복합체 4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용어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얘 둘만 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막 단백질, 전자 전달의 중간에 있는 전자 전달을 매개할 수 있는 어떤 막 단백질이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얘는 뭐냐면 NADH 산화효소, 얘는 FADH2 산화효소. 그냥 뭐 유비퀴논 할까? 그냥 복합체. 사이토시 얘도 그냥 복합체. 얘는 잘 알아봐야 돼. 얘는 ATP 합성효소입니다. ATP 합성효소. 이렇게 이제 아주 다양한 막 단백질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단계, 2단계에서 만들어진 얘네들이 3단계로 넘어가면 뭐로 바뀐다 해서 ATP로 바뀌는 걔가 지금 여기 지금 산화적 이산화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1, 2단계에서 얘네들은 수소를 받았기 때문에 뭐 된 상황이라고 했어? 환원된 상황이라고 했어. 그 환원된 NADH 한 분자당 가겠습니다. 한 분자당 NADH가 이쪽에서 산화가 됩니다. 뭐로? NAD 플러스로 산화가 돼요. 얘가 산화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존재했던 수소 이온을 막강강 쪽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수소를 이동을 시켜줘. 그러면서 나온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리고 FADH2도 FADH2 산화효소에 의해서 이쪽에서도 뭐가 뭐로 바뀌냐면 FADH2 환원된 FADH2가 산화가 되면 FAD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뭐가 바뀌면서 나온 전자가 유비퀴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유비퀴논은 복합체 두 번째 여기 복합체로 또 전자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야. 이쪽에서 얘네들이 환원되어 있던 NADH나 FADH2가 산화가 일어나면서 나온 전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합니다. 복합체 얘가 원래 복합체 1, 2, 3, 4 얘네들은 중간 매개체이기 때문에 복합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1, 2 얘는 그냥 3이라고 할까? 얘를 4라고 하자. 복합체 3이 얘네들에 의해서 전자가 나온 전자를 유비퀴논에 의해서 이제 얘로 전달이 되면 또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수소이온을 막강강 쪽으로 올려줍니다. 공간적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전자는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체 4도 전자를 받아버리면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수소이온을 또 막강강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잘 봐봐. 위쪽으로 계속 올려주지. 위쪽으로 계속 올려줘. 그러면 만약에 그냥 이쪽의 수소의 농도와 이쪽의 수소의 농도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밑에 있는 이쪽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수소를 막강강 쪽으로 올려주고 있잖아, 그죠? 지금 노란색으로 수소가 이동하는 거는 뭐다라고 보면 되겠어? 우리 앞에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뭐라고 보면 돼? 능동수송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지금 얘에 의해서 이동하는 수소이온의 이동 방식은 뭐다? 능동수송이다. 능동수송은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그지?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물질을 이동시켜주는 거는 ATP를 써가면서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쪽에서는 ATP를 써가면서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고 뭐야?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동을 시켜줍니다. 즉 이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얘는 ATP는 사용하지 않고 뭐다?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면 전자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사실 이쪽에서 나온 지금 여기에서 갓 산화돼서 나온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크기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아주 소량 감소를 합니다. 아주 소량 감소를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NADH 한 분자와 FADH2 한 분자 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NADH 한 분자당 한 분자가 산화되면서 이 NADH 산화효소에 의해서 능동수송 시켜줄 수 있는 수소이온의 분자 수가 한 4개 정도 되고요. 이쪽에도 한 4개 정도 되고, 이쪽에는 한 2개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설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2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막강강 쪽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졌어. 그지? 지금 전자가 이동하면서 계속 능동수송을 시켜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던 수소를 계속 막강강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수소의 농도는 이렇게 적을까? 수소의 농도는 너무 높아졌어. 수소의 농도가 높다는 것은 pH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쪽 공간에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수소의 농도는 낮고 pH는 높은 상황으로 지금 세팅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수소를 계속 올려주느냐? 아닙니다. 이쪽에 있던 수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TP 합성 요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수소가 막강강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아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였었어?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소를 이동시켜줬기 때문에 능동수송이라고 했지. 그럼 이쪽에 지금 수소 농도가 많잖아. 이쪽에는 수소 농도가 작잖아. 근데 이쪽에 많던 수소가 뭐야? ATP 합성 요소라는 이 막 단백질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수소가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내려와 버렸어요. 얘의 이동 방식은 뭐라고 보면 되겠어? 막 단백질을 이용해갖고 수소가 이동을 했잖아. 그죠? 촉진확산이겠지.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이동 방식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보통은 한 3개씩 내려옵니다. 3개씩 내려올 때 얘가 정확하게는 진짜 대학교 책을 보면 얘가 3개가 내려올 때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가 돌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여기 막 단백질을 이렇게 이거 막 단백질이라고 보면 한 바퀴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여기 공간에 있던 ADP가 붙고 인상기가 붙어갖고 한 바퀴 딱 돌면 걔 둘이가 결합을 해갖고 ATP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아마 머신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면 3개의 수소가 이동을 하면서 이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조금 지울까? 조금 더 길게 갈게요. 설명을 해야 돼. 다시 해봐야겠다. 여기까지 보이지? 내가 줄 건 않는데. 얘가 외막, 여가 막, 간, 여가 내막, 미토콘드리아, 기질. 여기까지 보여야 되는데. 보이겠지? 이렇게 내 얼굴은 안 보여도 이것만 잘 보이면 됩니다. 내려오면서 3개 수소당 하나의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ADP와 이 공간에 있는 ADP와 인상기가 결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낸다? ATP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 미토콘드리아, 이쪽 공간이 미토콘드리아 기질 공간이잖아. 대부분의 NADH와 FADH2는 뭐냐면 TCA 회로와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NADH2는 공간적으로 어디에 존재하겠어? 그 미토콘드리아 외부인 세포질에 존재하겠지. 얘네들은 또 수송체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는 최종적으로 어디야?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여기 적은 거야. 여기 적으면서 환원됐던 얘네들은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발생해갖고 전자를 계속 전달해가지고 복합체포까지 지금 전자가 왔어. 그러면 여기까지 온 전자는 누군가가 이 전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누가 받아주냐면 산소가 받아줘요. 산소 2분의 1개의 산소랑 이쪽 공간에 있던 2개의 수소랑 만나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냐면 물 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 한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여기서도 이제
그럼 이 이 동화작용, 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다는 거는 동화작용 아이가, 그죠? 결합하는 이 동화작용에 쓰이는 에너지는 또 뭐야?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또 개념이 나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처음으로 전자를 주는 놈이 있으면 가장 최종적으로 전자를 받는 애가 있는 거야. 가장 처음으로 전자를 발생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 보면 되겠어? NADH와 FADH2가 각 얘네들이 산화되면서 전자가 나왔잖아. 얘네들이 처음으로 전자를 들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을 뭐라 그러냐면 최초 전자 공력체라고 불러주고요. 이쪽에서 산화가 의해서 나온 전자들이 계속 이 복합체, 여기 내막에 있는 막 단백질에 있는 복합체에 의해서 전자가 전달 주고받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자는 누구한테 들어간다 해서 산소에 들어가서 이쪽 공간에 있던 수소랑 결합해갖고 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지, 그죠? 그래서 이 산소를 뭐라 그러냐면 최종 전자 수용체라고 불러줍니다. 이해가 됐지, 그죠? 그래서 뭐야? 전체적인 반응식, 우리 앞에서 나와 있었지. 내가 어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응식을 여기 메뉴에, 여기 위에 보이지, 그죠? 한번 적어보면요. 자, 포도당이랑 뭐가 만나야 되냐면,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이 만납니다, 그죠? 물이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6CO2, 12, 물, 그죠? 6, CO2 플러스 12분자의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된다 했었어. 내가 이 CO2는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했었어? 포도당이 뭐로 바뀐다? 6개의 CO2로 바뀌는 거는 얘는 어디서? TCA 회로에서 피루부산 산화 및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지,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 산소는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는 산소가 없어졌지. 그죠? 그럼 이 산소가 없어지면서 이 산소는 뭐로 바뀐 거야? 여기에서 산소가 뭐로 바뀐 거야? 이쪽 공간에 있는 수소랑 만나가지고 물이랑 바뀐 거야. 봐봐. 산소 2분의 1개당 하나에 맞지? 잠깐만. 맞아. 여기 산소가 물로 바뀐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던 산소가 물로 바뀌어가지고 얘로 바뀐 거야, 이거. 그죠? 얘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산소가 여기 물로 바뀐 거는 뭐다?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반응식 안에서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치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서 ATP를 만드는 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에서 지금 주고받는 게 뭐야? 전부 다 수소지, 그지? 수소 농도 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지? 산화되면서 이쪽에 있던 수소를 옮겨줬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pH가 올라가고 pH가 낮아져서 수소가 많던 여기에서 다시 수소가 내려오면서 뭐야? ATP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소 농도 차에 의한 화학 삼투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는 뭐냐면 이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반응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소 농도 차라고 해도 되고 pH 차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 농도 차와 pH 차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산화가 되면서 능동 수송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소 농도 차가 생겨서 그 수소 농도 차에 의해서 이쪽에 있던 수소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학습을 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옆에 놔두고 뭐 54페이지나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대입을 시켜보면 아마 다 들어맞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또 한 번씩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따로 이제 옆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울까? 이제는 문제를 푸는 팁입니다. 문제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NADH와 FADH2 한 분자다. 봐봐, 얘나와 얘네가 한 분자, 지금 한 분자로 해가지고 내가 시행을 했지. 한 분자가 산화될 때 두 개의 전자가 나와가지고 몇 개의 산소를 소비시킨 거야? 2분의 1개의 산소를 소비시킨 거다. 그죠?
얘든 한 분자가 산화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산소의 수는 뭐다? 2분의 1개라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포도당당 소비되는 산소를 한번 보여보자. 1포도당당 소비되는 산소의 수. 자, 그럼 1포도당당 소비되는 산소의 수를 세는 게 아니고 뭐를 먼저 세야 되는 거야? 1포도당당 만들어질 수 있는 NADH랑 FADH2의 개수를 세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1포도당당 만들어지는 게 10NADH와 2FADH2가 만들어졌었지. 소비되는 산소의 수는 몇 개다? 6개다. 이거 총 몇 개야? 12개니까 6개의 산소 소비되는 거야. 그럼 1포도당당, 아까 여기 지웠네. 1포도당당 6개의 산소가 소비된 거라는 거야. 그죠? 이해됐어? 6개의 산소가 소비된 거지. 그죠? 됐지? 그리고 6개의 산소가 소비되면 몇 개의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6개, 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6개 만들면 6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소 소비 개수를 구하는 것은 뭐다? 몇 개의 NADH와 몇 개의 FADH2가 산화가 됐느냐를 보면 그거의 정확히 절반의 개수가 산소가 소비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팁 첫 번째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봐봐. 자, 얘가 있다. 얘가 얘로 바뀌는 거는 어디에서 바뀌는 거야?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과 TC의 회로에 의해서 얘네들이 환원돼 가지고 얘네들로 바뀌는 거야. 그때 노란색이 만들어졌다. 얘네들 노란색으로 했었고 얘네들 빨간색으로 했었다. 이거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세 번째 단계,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어떠한 저해제가 처리가 됐어요. 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없게끔 하는 물질이 하나가 처리가 돼가지고 얘네와 얘네들로 바뀌지 못했어. 바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바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정지를 해버립니다. 잘 봐봐.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개수가 있어야만 얘네들을 만들면서 얘네들이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 정상적으로. 또, 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성물이 얘네들에서는 뭐야? 반응물이 되는 거지. 반응물이 들어와야만 얘네들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돌아가고 다시 얘네들을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산화적 인산화 반응과 이 해당 TCA 회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정반대입니다. 누구 하나가 정지가 되면 얘가 정지가 돼갖고 얘네들을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쪽에 얘네들을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도 갑자기 서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지, 그죠?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누구 하나만 잘 돌아간다라고 생명활동에 의해서 ATP가 잘 만들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지? 이렇게 해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또 안 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안 나노? 넘어가 보자. 뒤로 넘기면 56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지금 가로 6번 세포흡의 전 과정에 갖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림 보면서 우리 앞에 했던 거 내용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 의해서 포도당이 2피루부산으로 바뀌면서 2ATP와 2NADH가 만들어지고 있지, 그죠? 그게 해당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제 피루부산이 들어옵니다. 피루부산이 들어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피루부산이 산화가 일어나서 아세틸코에로 바뀌고 있지. 그 아세틸코에로 바뀔 때 ENADH 만들어지고 ECO2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아세틸코에 같은 경우에는 TCA 회로로 들어갑니다. 옥사라시산이랑 만나서 뭐 시트르산, 알파케토, 석신산, 푸마르산으로 이렇게 돌면서 TCA 회로가 일어나는 거지. 그 TCA 회로가 일어나면서 6NADH가 만들어지고 2FADH2가 만들어지고 그쪽에서 4CO2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그 인산화 반응과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EATP와 그 TCA 회로에서 알파케토가 석신산 바뀔 때, 그지? 이 ATP 만들어졌었지. 그렇게 만들어진
ATP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이 ATP 같은 경우, ATP 중에 해당 과정과 TC에 의해서 만들어진 ATP, 즉 4ATP 같은 경우에는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만들어졌던 NADH와 FADH2 같은 경우에는 뭐다?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 반응으로 들어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ATP를 만드냐면 28ATP를 만듭니다. 그럼 앞에서 만들었던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에서 4ATP,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28ATP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32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요거 설명 안 했구나. 왜 내가 이 숫자를 이렇게 적었냐면, 잘 봐봐. NADH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자가 산화가 되면 몇 개의 수소를 풀 수 있는 거야? 4, 2에서 NADH 한 분자가 산화가 되면 10개의 수소 분자를 능동수송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FADH2가 한 분자가 산화가 되면 얘는 봐봐. 얘가 바로 능동수송 시켜줄 수 있는 수소가 없지. 그러면 이 앞에는 없는 거야. 얘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이거? 6개의 수소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개당이라고 했어? 이쪽에 있는 3개의 수소가 내려가면서 뭘 만들 수 있다 해서 ATP를 만든다고 했었지.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면 3.3. 얘는 3으로 나누면 한 2개. 하나당 2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PO 비율이라고 합니다. 얘 하나당 몇 개의 ATP를 만드느냐가 PO 비율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내가 말을 했지만서도 해당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NAD, 아주 극소량의 NAD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와야만 이쪽에서 얘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지?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 이 ATP가 요쪽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을 해야 되지.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수송을 해야 되는 거야. 수송이 일어나야 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송이 일어날 때 또 AT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숫자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PO 비율을 보통은 얘는 한 2.5 ATP를 만든다 그러고요. 얘는 한 1.5 ATP를 만든다 그래요.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추 맞습니다. 대충 32인가? 이전에는 그냥 얘를 3으로 보고 얘를 2로 봤었는데, 지금은 32 ATP라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ATP가 32 ATP라고 하는 거는 쓰이는 ATP까지도 이제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봐. 1단계 해당 과정에서 뭐 만들어졌어? 2ATP 만들어졌었지. 2단계의 피로분산 산화미 TC에 대해서 2ATP 만들어졌었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둘은 기질수준 인산화 반응이라서 4ATP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4ATP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단계의 ATP를 만드는 거를 보면 10개의 NADH와 2개의 FADH2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전같이 얘가 한 3.3인데 3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3. 얘가 2라고 하면 얘 하나당 3개의 ATP를 만드니까 몇 개 만드는 거야? 30개 만드는 거야. 얘 하나당 2개의 ATP를 만드니까 몇 만드는 거야? 4ATP 만드는 거야. 그러면 1포도당당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가는 거지. 1포도당당 만들 수 있는 ATP의 수는 몇이었어? 38이었어. 근데 지금은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32라고 나와 있는 거야. 즉 뭐냐면 얘 하나당 곱하기 3 한 거고, 얘 하나당 곱하기 2 한 거지, 그죠? 지금은 뭐냐면 얘 하나당 2.5 한 거고, 얘 하나당 얘는 1.5 한 거야, 그지? PO 비율이. 그러면 얘는 2.5니까 총 몇 만들어진 거야? 25 만들어진 거고, 얘는 3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얘 둘이 합하면 28. 얘 4 더하면 몇 개 만들어진 거야? 32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더하면 32 만들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PO 비율을 32ATP, 전체 1포도당당 32가 2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 요 기준으로 15 계정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NADH 그냥 지우고 갈게요. 지금 하는 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얘는 하나당 몇 개 만든다? 2.5개의 ATP를 만든다. 얘는 하나당 몇 개를 만든다? 1.5개의 ATP를 만든다. 그래서 얘는 25 ATP 만드는 거고, 얘는 3 ATP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흰색은 뭐야?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 얘는 뭐야? 산화적 인산화 반응 해가지고 1포도당당 총 만들 수 있는 ATP는 뭐다? 32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산, 아스파르트산, 뭐 셔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 맞고 해갖고 이렇게 막 이동 시켜줄 때 ATP를 씁니다. 쓰기 때문에 이
PO 비율이 이거보다 좀 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작년 특강이나 보면 38 ATP라고 나와 있습니다. 32로 바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교육 과정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거 화학상토와 ATP 합성, 요거를 잘 봐야 돼. 이건 이제 좀 지울게요. 우리 영상이기 때문에 정지해놓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아니 저 예제도 내일 설명해야겠는데 또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여기 36페이지 하단에 있는 탐구자를 살펴보기만 뒤에 내용은 뭐 간단하니까. (56페이지의) 하단에 나와 있는 화학상토와 ATP 합성이라고 나와 있지. 실험이 나와 있어요. 여기 실험이 나와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넣었어요. 얘가 미토콘드리아야. 얘가 미토콘드리아고, 얘가 지금 밖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느 수용액에 넣었냐면 pH 8 수용액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pH 8 수용액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꺼내서 지금 여기에 넣은 거예요. 어디에? pH 4에 넣은 거야. pH 4에 넣었을 때에 ATP가 합성이 됐대. 희한해. 포도당도 안 넣었는데 ATP가 합성이 됐대. 이거는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거냐면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TP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아까 원리는 뭐라 그랬어? pH 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지. 어디에 pH 차에서? 막강관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에서 pH 차를 생기게 하면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당연히 이쪽에 실험할 때 뭘로 해야 되겠어? ADP와 인산기를 넣은 상황이어야만 ATP는 만들어지는 거겠지. 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얘를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볼게. 밖에 수용액이 지금 요거를 지금 수용액이 pH 8이었어. pH 8에 넣으면 먼저 pH 8로 바뀌는 게 막강강이 pH 8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안에도 pH 8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해놓은 상태를 어디에 넣은 거야? 지금 pH 4에 넣은 거지. 요렇게 바뀐 이 미토콘드리아만 이제 외부 공간이 pH 4에 넣은 거야. 이렇게 pH 4에 넣은. 그럼 요렇게 지금 세팅된 게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pH 4에 넣으면 어디가 먼저 외부 수용액과 같아진다 했어? 막강강이 먼저 바뀐다는 거지. pH 4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 거야? ATP 만들어진 거야. 왜? 막강강의 pH가 낮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pH가 높을 때 아까 만들어졌었잖아. 즉 여기가 수소의 농도가 높고 여기가 수소의 농도가 낮을 때 ATP 합성 요소가 좀 그림을 크게 그릴까? ATP 합성 요소가 이렇게 생겨 먹었었잖아. 이쪽에 있던 수소가 막강강에 있던 수소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지금 넣어줬던 ADP와 인산기가 합쳐져서 뭘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실험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전자전달이 일어났냐? 일어났냐? 안 일어났는데 ATP 만들어진 거지. 전자전달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NADH와 FADH2를 넣어준 상황에서 얘네들이 산화되면서 나온 전자가 뭐야? pH 농도차를 만들어준 거 아니었어?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실험 상황에서 그냥 이 미토콘드리아를 여기 넣었다만 하는 거지. 전자전달에 의해서 pH 차를 구별한 게 아니고 내가 실험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를 pH 8에 넣고 pH 4에 넣고 해서 농도차를 맞춰준 거기 때문에 전자전달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ATP는 만들어지는 거다. 산화적인 산화는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처음에 pH 4에 넣었다가 나중에 pH 8에 넣으면 얘는 ATP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지겠지. 왜?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얘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pH 4에 넣었으면 여기가 지금 pH 4 됐지. 그리고 8에 넣으면 여기가 이제 8이 되는 거야. 막강강의 pH가 낮고 미토콘드리아 기질의 pH가 높을 때 ATP는 만들어지는 거지. 수소 농도차가, 그지? 왜냐면 ATP 합성 요소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야. 막강강에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수소가 내려올 때 ATP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농도차가 거꾸로 돼버린 거잖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했을 때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실험이 이제 막 이렇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실험, 그래도 pH 농도를 바꾼 실험해갖고 아마 문제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6페이지 상단에 탐구자를 살펴보기 해갖고 전자전달계에서의 에너지 수준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지. NADH에서 전자가 나올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가장 컸는데 전자 전달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거지. 왜 낮아진다 했어? 걔네들이 들고 있는 에너지를 쓰면서 수소를 능동수송 시켰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해됐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수준이 계속 낮아지다가 최종적으로 받는 거는 누구다?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산소는 뭐로 바뀐다? 주위의 수소랑 만나갖고 물로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애들 뭐 이전에 뭐 많이 수업을 해봤지만서도 다 잘 알아듣더라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가로 7번에서 세포호흡과 에너지 효율 나와 있는데 이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오더라고.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설명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서 ATP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지운 김에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는 이거 저해제랑 58페이지에 포도당 말고의 이외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 이쪽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드느냐에 해당하는 게 58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부터 뭐가 나와 있냐면 발효가 나와 있습니다. 발효도 뭐 그닥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정리만 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음 영상이랑 기본적인 문제 풀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한 번 더 찍는 영상에서 쭉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목요일이잖아. 오늘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화만 하면 수요일 날 애들이 학교를 나와요. 학교 나와서 할 수도 있어 문제 풀이는. 이해됐지 그죠? 학교가 나오게 되면 이전에 뭐 풀었던 문제부터 해갖고 또 영상으로 보면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나머지 앞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조금 이제 장시간 갖겠습니다. 보통 수업하고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 그지? 받고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 광합성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내용 뭐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